다음은 사람에 좀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어떤 이슈로 나온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이준석 러브콜 뿌리친 유승민, 국힘 잔류, 공천 신청 안 해. 네. 어제 오후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느냐?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다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다.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 남겠다가 당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죠. 네, 당을 지키겠다. 그동안 사실 이른바 이준석 진당 개혁신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 러브콜을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러브콜 들어보고 올까요? 네요. 유승민 의원은 혹시 개혁신당에 합류합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네. 역할 자체가 지금 많이 본인이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서 입장을 밝힐 텐데 예. 저는 거기에 있어서 개혁신당 함께하길 바라죠. 유승민 의원도 뭐 58년생이니까 이번이 뭐 대선 도전을 위한 그 도약 단계로서 마지막 기회일 텐데 예.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딱 한 번 정도 연락드릴 겁니다. 제가. 네.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그래도 고민을 하긴 하지만 결국 개혁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잔류를 택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으셨죠. 2017년에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 또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다시 통합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네.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뭐 비슷한 정치 행보를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힘을 실어서 뭐 내부적으로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보수가 새롭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보수가 완전히 전면적 혁신을 통해서 차기 대선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긴 호흡으로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3당을 통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딱 한 번만 연락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네. 이미 여러 차례 뭐 직간접적 접촉을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뜻은 명확해 보이고요. 긴 호흡으로 2027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네. 여전히 현존하는 뭐 국민의힘 보수 이 정당을 통해서 가겠다는 생각을 굳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 아까 이후라는 표현을 주셔서 이후의 생각이 두 사람이 결국 달랐던 거 아니겠느냐. 궁극적으로 두 사람 다 바른당, 이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이 정치 행보를 같이 했었지만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해선 이후를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쓴 표현,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 얘기를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당 잔류키로 한 유승민 수도권 역할론 부각입니다. 네, 아까 SNS 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얘기해요.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윤주진 대표님. 예.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 혹은 출마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건 과로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론도 뭐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근데 또 본인이 어떤 지역구를 지금 골라서 공천을 신청하는 것 또한 그렇게 좀 적절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구 지역구에서 나와서 네. 경기지사를 출마하셨던 분이 다시 대구를 돌아가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수도권을 고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마땅히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분위기를 좀 관망하겠다라는 것인데 한 가지 이분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나왔다가 경선에서 패배를 했죠. 네. 그 후로 이제 이분이 매우 거칠게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대화 채널이 생긴 것이거든요. 수도권 선거는 누가 봐도 어렵고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 같이 이렇게 좀 확장성과 또 약간 중도 실용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분이
또 일종의 자객 공천으로 나가서 네. 선거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그것을 굳이 뭐 뿌리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해서 관망하겠다. 마치 민주당의 뭐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그런 스탠스에서 지금 정치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말씀하신 중에 유튜브 댓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K 눈이 부시게 저희 애청자세요. 네, 자주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이번에 무슨 질문을 올렸느냐?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요거 한동훈 위원장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보면 이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주원규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 하는 걸 보니 당에 남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유승민 전 대표가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가능성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공천의 뇌관 중에 뇌관이거든요. 네. 친윤계에서는 유승민 공천만큼은 안 된다. 유승민 수도권 차출도 안 된다라는 기류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운신의 폭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이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 유승민 카드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에는 아까 친한파 의원들의 득세와 마찬가지로 아마 총선 이후의 소용돌이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이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라는 말에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수의 본류가 아니다. 이런 어떤 진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지금 불쏘시개를 불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네.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측면도 그렇고요. 네. 뜻이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 같이 창당했을 때 분명히 잡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자신이 대권 주자로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의원의 같이 합류가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았기 아하.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는데 대권 주자로 이준석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이 상황은 이준석 전 대표도 별로 탐탁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도 좀 같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지금 제목이죠. 유승민 전 의원한테 어떤 역할을 어떻게 줄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실 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인물 가볼까요? 네, 이번 여러 명입니다. 보니까 최경환 전 장관, 이정현 전 대표 그리고 조원진 지금 우리 공화당 대표죠. 이들이 왜 나왔느냐 기사 보겠습니다. 네, 최경환 등 친박 총선행, 유승민 불출마. 네,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 이정현 전 대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김재원 전 최고위원, 경북 군의의성 청송 영덕, 조원진 전 의원, 유영하 변호사 등등도 대구 달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른바 과거 친박계 의원들이 다시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소식은 이따금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기사도 같이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제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가 마침 또 오늘 조간에 같이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인터뷰였었어요. 이걸 좀 볼까요? 사실 그동안 과거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나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이 만나러 오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그중에는 오랫동안 나와 정치 인생을 함께 했던 일도 있다. 하지만 이제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게 내 생각과 다르게 포장돼 나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이른바 친박들은 총선에 나오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라고 제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으로 남기겠다는 얘기 자체는요.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박 전에 뭐 정치인들이 다시 또 이제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사실은 어떤 경쟁력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TK 지역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 이걸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면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를 하고 대통령까지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탄핵당했을 때 어떤 자기를 굉장히 따르고 자기의 후광을 입었던 사람들이 또 돌아서 가지고 탄핵의 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너 이제까지는 뭐 조용히 있고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당성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모여들어서 뭔가를 자기를 이용하려는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나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라는 쐐기를 박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이 없이도 또 당선이 만약에 돼서 돌아온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또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총선 기간 동안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